안녕하세요. 반영인수한연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 태음인 강의를 제가 길게 합니다. 앞선 강의에 이어서 태음인의 청각 능력이 어두워서 언어를 잘 못 쓰고 대신에 후각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바로 앞선 강의에서 태양인은 양중양, 청각, 언어를 쓰고 소양인은 양중음, 시각, 이거는 모방을 합니다. 행위가 발달하는 쪽입니다. 행동. 그 다음에 태음인은 음중양, 후각이 발달하고 감정이 발달하고 소음인은 음중음, 미각,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고 아까 여름철에 예전 한방에서는 천장에다가 다 뭐를 했어요? 한약 봉지를 천장에다 다 매달았어. 천장에다가. 그 옛날 사람들의 지혜죠. 그러면 이 습기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쫙 깔려. 아래쪽으로. 쫙 깔리니까 이게 밑에 있으면 곰팡이가 납니다. 근데 위는 무거운 습기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저절로 건조가 돼서 썩지를 않아요. 이게 자연을 이용한 지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언어, 행위, 행동, 감정, 감각 이거를 가지고 크게 사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사람은 뭐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 태양체. 사람은 태양체예요. 새는 시각을 쓰는 거예요. 그죠? 발이 약하고 가슴이 발달하고 시각이 발달해서 그죠? 몇 킬로를 눈에 보고 작은 곤충도 잡을 수 있고 태양은 청각, 소양은 시각. 그러면 이 조류가 소양체, 조류가 화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들은 짐승 안에도 태양 소음이 있지만 모든 짐승은 뭐가 다르냐? 올팩토리가 길어요. 우리 사람은 코가 어떻게 돼요? 요것밖에 안 되죠? 기껏 해봐야. 짧죠? 근데 사자건 호랭이건 뭐가 길어요? 엄청 올팩토리, 냄새가 맡는 이 올팩토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수많은 후각세포가 존재해요. 사람이 후각세포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유컨대 이거는 1000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짐승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태음체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누가 자기한테 못해준지를 과거를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짐승 중에는 소양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사람은 태양체, 새는 소양체, 짐승은 태음체, 미각이 발달한 어류는 소음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류는 소음체. 그래서 모든 짐승은 태음의 기본을 합니다. 그 기본은 뭐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죠. 태음치 중에 태음인 코끼리는 얼마나 코가 길어요. 무지막지한 후각 능력을 갖고 있어요. 냄새를 그야말로 수십 킬로 밖에서도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감정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논리적인 사유의식은 안 갖고 있지만 감정이 발달한 게 태음이에요.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태음인이 많고 소음인이 많아요. 그래서 광우병 선동을 당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저런 나쁜 고기를 먹일 수 있어? 울컥해가지고 젊은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고 시위하고 이게 바로 사실을 언어로 따지질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감정에 앞서서 특히 태음인은 내 편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내 자식 건드리면 큰일 나고 물불을 안 가려요. 응? 내 자식을 해롭게 해? 내 자식을 광우병 소고기를 먹여서 있을 수가 없어. 이런데 넘어가는 게 태음인들의 또 아둔함이 있어요. 왜? 너무 감정이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발달했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 능력을 또 상실하는 게 태음인들이에요. 소민들은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오늘 강의만으로도 상당히 사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자, 그러면 청각이 발달하여서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태양인인 반면에 청각이 어두운 태음인들은 말을 잘 못해 조리 있게. 그래서 태음인의 기본은 향기로움, 뭔가 좋은 분위기를 즐기고 감정의 편안함을 즐기고 감정이 동요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도파민이 발달해 있는 게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도파민 과잉을 만드는 어떤 약물들을 먹으면 안 좋겠죠. 우리 도파민은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지만은 우리 몸의 장기에서는 장의 운동성이에요. 아까 제가 태양성은 아세틸콜린 중에 태양성이 있고 소양성이 있다. 소양성은 분비이다. 시크리션. 태양성은 모터이다. 움직입니다. 장을 흔들어주는 게 바로 태양성이에요. 장에서 분비액이 나오는 게 바로 소양성이에요. 알칼리성 저맥실이 나오는 게. 그러면 태음인은 도파민이 만약 과잉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장이 슬로우 모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장에 있던 음식들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여기서 발효가 되는 것들이 가스가 돼버리겠죠. 가스. 그래서 이 가스는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사람은 자, 식도에서 위장이 있고 위장이 간을 거치고 췌장, 12장으로 내려갑니다. 12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을 막 걸쳐서 대장으로 가죠. 근데 이 가스가 가벼우니까 음식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가스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가벼운 성질이 위장에는 산이 분비가 되어 있어요. 많은 염산, 펩신, 음성적인,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성적인 에너지가 가진 펩신이 있는데 위장 자체는 점막이 있어. 그래서 알칼리성 저맥신인 이 소양성 뮤신이 이거를 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슬로우 모션에 가스가 팽창하면서 배가 부르고 이것이 위장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산을 묻혀가지고 식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또 태음인들은 식도가 잘 열려 있어. 이 에소파지알, 게스트릭 에소파지알 정션이 열려 있으니까 이게 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도에는 점막층이 없어요. 뮤신층이. 알칼리성 저맥질이 없기 때문에 산에서 보호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속이 쓰려서 궤양이 오고 자고 일어나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매핵기. 이게 산분비인데 이게 바로 태음인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 중에서 D2 억제제들이 있어요. D2 도파민 억제제들. 메토크로프라미드, 맥소롱, 또 모사프라이드. 이것들은 다 모토에 관여하는 태양성을 만드는 태음인 약입니다. 다른 체질은 먹으면 안 돼요. 태양인들이 만약 맥송을 먹으면 온몸이 떨리고 자살 충동이 오고
막 뭔가 흥분을 하고 견딜 수가 없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맥소롱이 아주 좋은 약이지만 잘 안 씁니다. 맥소롱을. 그러면 이 맥소롱이 구토에 많이 씁니다. 구토라는 게 뭐예요? 장이 안 움직이면서 결국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구토가 하는 거죠. 그럴 때 맥소롱을 가서 주사를 맞으면 깨끗이 가라앉는 분들이 태음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월경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향기, 분위기를 느끼는 게 태음인이다. 또 이와 다르게 맛과 분위기가 아니라 느낌, 감각, 예민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소음인이고 소음인들은 세로토닌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자폐아 있죠? 오티즘 여러분들. 오티즘 중에는 여러 체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죠. 그 오티즘 중에서 그거는 소양인들이에요. 소양인.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한 천재성을 가진 오티즘은 소양인이고 태음인도 오티즘이 있어요. 하지만 진소음인이 있습니다. 진소음인은 뭐냐? 놀스 타입과 놀스 타입. 소음인끼리 결혼을 한다. 우리가 사상의학에서 뇌체질과 같이 결혼을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뇌체질이 만나기는. 자, 11, 12, 13, 14,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그래서 아까 1은 태양, 2는 소양, 3은 태음, 4는 소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태양이 있고 진소양이 있고 진태음이 있고 진소음이 있어요. 이게 나타날 확률은 16가지니까 16분의 4, 4분의 1은 진계가 나타나야 돼요. 진. 하지만 불가능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알아서 서로 피해갑니다. 근데 간혹 결혼을 잘못해서 소음인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꼭은 아니지만 오티즘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뒤에 코드도 문제가 돼요. 할아버지 때. 여기에서 다 음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거의 오티즘이 나옵니다. 이 오티즘은 뭐냐? 세로토닌은 너무 발달한 거예요. 하지만 도파민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나와 너의 관계는 도파민인데 도파민이 발달하지 않고 세로토닌만 발달하면 감각만 발달하고 관계를 몰라요. 그게 자폐예요. 근데 강의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격가지를 가네요. 원래 태양에는 공간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입장에서는 이 점과 선이 아니고 면이 아니고 이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태양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가 유사한 걸로 보면 자꾸만 이리 끌어당기고 저리 끌어당기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오래 들으시다 보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시작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상의학이 너무 엉터리 같이 지금 표현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죠? 엉뚱한 것이 사상을 대체하고 있고 이 자연의 원리를 터득한 그야말로 깨달은 자가 표현할 수 있는 사상을 깨닫지도 않은 자들이 조잡한 잡술, 조잡한 기술로 사상을 다 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상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를 하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지금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말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 눈치를 봅니다. 상대방이 혹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얹잖아. 에이, 그 큰일 아닌데 내가 참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한테 얘기하려면 그냥 얘기해버리면 돼요. 소아인 같으면 자기 할 말 탁탁하고 유리창 성격이에요.
유리창에다 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자기한테 누가 피해를 주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왜 그런가 연유를 묻고 따지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사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사과. 이게 소양인들이야. 아싸라고 뒤끝이 없고 깨끗해. 근데 태음이는 상대방이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저 무슨 오해가 있지 않을까? 기다려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은근히 그 사람 주위를 맴돌면서 어떻게 곰곰이 이거를 내가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태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망설이고 우물쭈물하고 그게 많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소녀 앞에서 내가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거 있죠.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까 송창식 씨인가? 그 송창식 씨가 태음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보통 사람은 특별한 경우 이렇게 짝사랑 정도 해야 나타나는 감정을 태음이는 모든 낯서는 사람한테 망설이고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조심하듯이 선뜻 말을 꺼내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가만히 지켜보고 괜찮으면 말을 하는 게 태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면 할 말도 멈추고 담고 있고 내색을 안 하고 애를 쓰는 게 태음이에요. 그래서 사상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하면 이제 많이 아셨을 거예요. 또 시간이 15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커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제를 설명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태음인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태음인이구나를 아실 거고 태음인이 아닌 분들은 아 나는 절대로 태음인이 아니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 뭐 욕심이 많다, 살이 쪘다, 뚱뚱하다 이런 걸로 태음인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